안녕하세요. 바둑주의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좁디 좁은 그런 귀에서 이루어지는 너무나도 쉬워 보이지만 결코 만만치 않은 그런 재미난 맥점 문제이자 사활 문제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여기 있는 흑돌과 뒤쪽에 있는 백돌이 이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 일단 흑은 지금 길다랗게 늘어서 있는 이 막대기 같은 모양이 한 집도 채 갖추고 있지 않은 그런 모습이죠. 자, 그에 반해서 백은 여기 있는 두 점을 확실하게 제압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이런 전투는 조금 뭐라고 할까요? 좀 백이 유리해 보인다고 할까요? 그런 느낌을 좀 지울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인데 하지만 지금 흑이 정확한 스텝을 밟아가면 아직까지도 기회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흑이 이 소중한 기회를 잘 다뤄 가지고 이 흑도를 멋지게 살리고 오히려 백도를 역으로 잡아낼 수가 있을까요? 자, 이번 시간도 준비되셨다면 다 같이 바둑 여행 멋지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일감 딱 떠오르시죠? 그 자리가 일감이 맞습니다. 바로 요 배붙임을 하는 거예요. 자, 일단 이 백도를 딱 나가지 못하게 아주 꽁꽁 압박을 하는 일반적인 그런 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찌르고 나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순간 바로 빵따냄을 하게 됩니다. 자, 이쪽을 끊더라도 흑이 바로 빵따냄을 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백돌이 역으로 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이쪽을 이어야 되는데 백의 주장은 이렇죠. 어느 한쪽을 이으면은 내가 이겨 있는 게 아니냐. 먹여치고 촉촉수를 노려본다 한들 아직까지는 흑의 능력이 조금 못 미치지 않냐. 요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이어도 여기를 끊어가지고 이쪽을 뭔가 촉촉수를 노려봐도 늦지 않았냐.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건데 백이 깜빡한 게 있죠. 흑은 사실 템포를 늦출 필요가 없어요. 그대로 템포를 가져가게 되면 여길 이어가는 것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자, 물론 흑이 손 빼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백이 어딘가 반격을 해도 이미 늦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백이 뭔가 패라도 만들어 볼 요량으로 요렇게 둬서 자, 이거를 뭐 이렇게 치고 나가든 끊든 뭔가 패를 지금 흑이 거부한다고 하면 이렇게 다 철벽 방어를 해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패가 아니냐. 지금은 이쪽을 따내서 그대로 패가 난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흑이 또다시 인내심의 한 수를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거를 기어나가는 것이 가능하지가 않잖아요. 뭔가 자꾸만 잡힐 듯, 손에 잡힐 듯한데, 백이 빠져나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자, 요렇게 버텨가는 것이 좀 있긴 해 보이네요. 요거는 왜 그런가 하면은, 여길 뒀을 때 가만히 이렇게 천사같이 이어줘가지고 잡히는 것이 아니고, 또 바깥쪽을 메꾸는 방법이 있네요. 절묘합니다. 따냈을 때 됐다내고, 팩감을 쓰고 됐다낸 다음에, 이으면은 당장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만, 백이 한 템포를 이렇게 바깥쪽으로 메꿔주면, 다음에 한 번을 이어주면은 막상 유가무가로 지금은 흑이 잡혀있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단패가 난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야, 나름대로 지금 백이 머리를 잘 써서 침착함을 잘 유지하면 이런 모양에서도 단패가 나오네요. 정말 절묘합니다.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하고 따냈을 때 됐다내고 이걸 이어간다고 해도 여기를 결국은 이쪽을 막는 게 제일 결국은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여기를 둘 수는 없겠지만 요런 모양이 돼서 안패가 되는 결과이다 보니까 자, 나름대로 백이 성과를 거뒀습니다. 자, 근데 당연히 흑이 훨씬 더 좋은 결과죠. 왜냐면 지금 오히려 흑이 선패를 날릴 수도 있고 자체 패감도 흑이 많기 때문에 백이 좀 불리한 싸움이에요. 백은 기회가 왔을 때 정확하게 낚아챌 수 있는 능력이 아주 중요한데 그렇습니다. 여길 뒀을 때 늘어갔기 때문에 사실은 그 지점을 공략을 해봤어야 돼요. 자, 왜 그런지 눈에 들어오죠. 원래 맥이라는 거는 놓고 나서 보면 좋아 보입니다. 이었을 때 이제는 백이 두 점을 독사가로 흑한테 건네주면서 자, 이렇게 돌을 다 연결을 지어주면 아무 문제 없이 사고 없이 흑대마를 사냥에 성공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흑이 늘어가면 되지 않냐. 하지만 끊었을 때 그 어느 곳을 공략을 해봐도 유래도도 따내버리고 어떻게 먹이를 줘도 전부 다 이렇게 응수를 해주게 되면
아무것도 만들어낼 수가 없게 되는 흙의 모습이죠. 자, 고로 지금은 안타깝게도 붙여가는 것이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요 자리가 급소였네. 딱 눈에 들어오죠. 이렇게 찌르고 나서 끊는 순간, 그렇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촉촉이가 기다리고 있죠. 단수를 쳐가지고 백돌 석점이 꼼짝달짝 못하게 지금 제압을 하는 것을 눈에 그릴 수가 있게 되거든요. 어떻게 움직이더라도 너무 늦었다는 것을 백은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는 사실 더 좋은 수가 있죠, 백이. 그렇죠. 요 끊는 것을 요 흑돌 이 막대기 같이 생긴 돌 8점이 힘이 약한 거를 사용해야 돼요. 이렇게 했을 때 아직까지 백이 좀 힘이 못 미쳤잖아요. 여기 공배가 비어 있는 만큼 그것을 활용하면 되는 겁니다. 바로 찔러가는 것을 반대로 두게 되면 되는데 이렇게 해도 여기를 끊어 가지고 흑돌 전체가 지금은 잡혀버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흙이 여기서 늘어가는 것을 구상할 수 있는데 이쪽을 이어 가지고 자, 요래조래 찔러가도 완벽하게 백이 방어를 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를 뛰어갈 수 있는 아직까지 선택권이 흙한테는 준비가 좀 덜 되었다. 이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한 번만 준비를 하면 되지 않을까? 백이 받아줬을 때 그때 여기를 뽕 뛰어가지고 자, 이제는 이렇게 찌르는 거는 어떤 수상전을 해도 백이 쉽지가 않죠. 그래서 백이 다른 수를 이렇게 한 번쯤 준비해 볼 수 있겠지만 역시나 백이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뭔가 이런 데를 둔다, 막아간다라고 하면 아까하고는 좀 달라요. 패가 잘 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패라도 내보기 위해서 안간힘을 써볼 수가 있는데 그대로 흙은 전부 다 이렇게 백을 공략하고 다 이어주면 패를 내주지 않는 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괜히 이런 패를 내주면 또 시끄러워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어주면은 자, 이렇게 백도를 모조리 다 공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백이 두 점을 잡아봤자 이미 늦었다는 것을 확인만 시켜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그렇죠. 바로 혼자만의 꿈이라고 부르기로 했죠. 왜냐하면 안 받으면 그만이에요. 여기나 여기를 맞거나 아니면 한 발짝을 물러나도 어딘가 방어만 해주게 되면 중앙에서 빵꾸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쉽사리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어느 쪽을 끊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생각보다는 베개에 지금 이 보호막이 좀 두꺼웠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이쯤 되면은 정답이 안 해본 게 보입니다. 바로 꾹꾹 눌러가는 한 수인데 여기를 눌러서 패도 안 내주면 제일 좋은 거거든요. 백이 아둥바둥할수록 점점점점 이 조이기가 조여오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이으면은 여기를 늘어가지고 역시나 지금 이 끊는 것을 촉촉이로 백대말을 돌려 세울 수가 있게 되는데 패라도 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써볼 수 있는 백의 지금 궁여지책은 요런 거예요. 자, 이게 막상 지금 늘어진 패이긴 하지만 다음에 끊어가면 단패가 나기 때문에 흙도 이런 것을 패감이 없다고 이어주는 것은 그물이에요. 따내고 하다가 백이 패감을 되따내면 그때 패감이 정 없다. 딴 데서 패감을 만들고 이 단패를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근데 이것도 백의 바람이었어요. 흙이 백이 둔 자리를 먼저 공략을 해주면 그 바람마저도 사라지게 되어 있거든요. 자, 정말 꿈이 산산조각 나버리는 그런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렇죠. 바로 여기를 뒀을 때 막아서 되질 않았다라고 하면은 백이 그 진리대로 적의 급소는 나의 급소를 선점하게 됩니다. 찔렀을 때 넘어가는 것이죠. 따내면은 이렇게 둬도 역시 백이 무사히 양쪽을 연결 지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백한테는 한 가지 더 좋은 수가 있는데요. 이게 좀 이상해 보이지만 여기를 두는 것도 가능해요. 자, 지금 이렇게 하는 거는 건너가서 똑같은 모양이 되고 이렇게 찌르고 나서 뭔가 촉촉수를 만들려고 해도 결국은 두 점만 건네주는 것이 가능하다. 자, 그래서 흙이 끊는 방법을 결국은 이 정도로 끊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근데 이거는 지금 여기를 메꾼다고 해도 방금 전에 둔 게 이제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간에 수가 된다는 것이죠. 물론 마지막에 좀 리스크가 따라옵니다. 백이 끝까지 수를 잘 둬야만 이 돌들을 버리고 이렇게
안쪽에서 유가무가로 승리를 거둬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배울 점은 이 일선을 갈 필요는 없습니다. 이 일선을 갈 필요는 굳이 없는 모양인데 이때 교훈은 뭐냐면 이 자리가 급소 자리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감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까지 보고 나면 이제는 비로소 정답이 보이게 되는데요. 그 자리가 정답이 맞습니다. 바로 내가 선점을 해주는 거예요. 자, 느낌이 이제 오죠. 백이 여기를 이으면은 조심해야 돼요. 갑자기 패를 내줄 수가 있게 되니까요. 패를 내주지 않는 방법은 바로 정확한 마금을 구사해주면 이렇게 백도를 잡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백이 기어 나오면요. 그때는 막아서 역시나 다 받아주면 촉촉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는 것이죠. 돌려차기 촉촉수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런 걸 뒀을 텐데, 그때는 이제 이 돌이 움직이면 안 돼요. 이 돌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안 되고, 욕심을 좀 줄여가지고, 이 꼬리라기 하기엔 좀 사이즈가 큰데, 이렇게 5점을 쟁취하면은 흑대마를 쉽게 살려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을 두는 것도 좀 어려움 중에 하나이지만, 마찬가지로 이렇게 끊어주면은 흑이 백도를 5점을 잡는 궁도가 시원하게 나오게 됩니다. 자, 요렇게 지금 이 치중 한 방으로 백의 응수를 완전히 끊어 놓을 수가 있는데 아마 누군가는 이제 여기서 이렇게 풀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먹여치고 나서 이걸 다 하고 그때 한 방만 가면 되지 않냐. 자, 이것도 이제 성립이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뭔가 좀 아쉬운 그런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과연 뭘까요? 그렇죠. 첫 번째로는 이런 걸 먹여치고 나서 여기를 둘 때 백이 지금 어딘가를 이렇게 좀 작게 버리는 방법? 그런 게 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두 번째로는 눈치를 채셨나요? 이걸 두고 나서 이제 이쪽을 두면 누가 이거를 보셨을까요? 그렇죠. 바로 여기를 버틸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쪽을 강조드린 이유 중에 하나인데 먹여치면 따내요. 다시 먹여칠 수가 있는데 되따냅니다. 자, 여기를 되따내지 않고 버틸 수 있겠지만 결국은 이게 백이 연결지어져 있는 모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흙이 그렇죠. 그냥 됐다는 것은 약간의 리스크가 따라요. 지금 이런 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정말 정교하게 둬가지고 이쪽을 둔 다음에 자, 여기를 따냈을 때 이것까지 둬줘야만 정확하게 살거든요. 이거를 덩어리를 키워줘야만 마지막에 이걸 따내야만 이쪽 끊는 거를 없애버릴 수가 있어요. 백이 연결하면은 그때 호구 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지금은 여기까지 하고 이거를 이렇게 따내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갑자기 또 패가 나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후절수를 내주지 않기 위해서 여기 따내는 거에 덩어리를 좀 키워주고 나서 살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정 자체가 훨씬 더 복잡해지고 집으로도 손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 걸 보면은 이제 이런 걸 뒀을 때 이런 급소 자리를 익혀 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는 모습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여기까지 과정을 살펴보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여기를 붙여가는 거에 눈이 갈 수밖에 없는 장면이었는데 이 반격 수단을 생각해 보면 결국은 여기를 흙이 차지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결국은 백한테 이 자리를 넘겨줘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문제 전체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이 자리가 급소가 되는 상황을 볼 수가 있었고 여기를 내가 선점하면은 이 흑대마를 살리고 백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바둑판을 멋지고 아름답게 지휘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